안녕하세요. 시화군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춘호 원사입니다. 자, 오늘은 군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있는 곳으로 옮겨보시죠. 자, 군 간부들에 대해서 초과 근무를 명문한다는 보상에 대해서 관련 소식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이제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지문 등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정리를 해보시죠. So the compensation for all over entire overtime work of senior members of the military has been codified. 자, 법상에 이제 글로 써가지고 명확하게 못 박아놨다는 얘기죠. codify라는 말을 추천드리고요. 이 보상이라고 하면 크게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잘했다고 상 주듯이 하는 그런 식일 때는 보상을 reward라는 말을 쓰죠. reward. 여기서는 초과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근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때는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workers compensation 이래가지고 컴프라고 줄여 쓰기도 하는데요. 보상. compensatio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과 근무를 한 게 뭐 상을 주듯이 해야 될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그렇게 봐도 reward라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부는 군의 우리나라 육군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군의 간부는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장교, 커미션 오피서, 그다음 부사관, 난 커미션 오피서, 공통 분모로 들어가는 게 아피서죠. 그래서 그걸 떼다가 아피서를 이제 간부라고 쓰기도 하는데 다른 걸로는 이제 군의 고위급들이죠. 그래서 senior 내지는 high ranking member 이렇게 써주시는 거 그거 추천드리고요. 이 DoD executive라고 지금 보이시죠? 이 사람들 교육시킨 어떤 과정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이게 간부가 되는데 이 간부는 군인이 아닌 그 사람들까지 이제 포괄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군의 수장이었던 근년에 참모총장인가요? 그쪽도 민간인 출신이었고 그런 적도 있었던. 그래서 이 군인들이 아닐 때에는 이걸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executive 간부. 그리고 우리나라 해석들 하시는 걸 보면 이 캐드리를 간부 쪽으로 해석을 아직도 많이 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캐드리는 군의 이 뼈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중추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기간 요원 할 때 쓰시면 좋은 말입니다. 기간 요원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보상 아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배상이 있죠.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책임이 있어서 갚아주는 배상은 기본 indemnification 그리고 전쟁 관련해서는 특히 repar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So the army completely deleted the working time cap for overtime work allowance from its decree. 시간의 근무 수당이 이제 초과 근무죠. 시간의 근무 이퀄 초과 근무. 이럴 때 가끔 저희 수업할 때도 그랬고요. 오버워크라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과로가 됩니다. 오버타임, 타임 꼭 넣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혹사당하는 과로가 되는. 자, 이 수당은 allowance가 기본이 되고 미국 사람들은 pay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pay가 나올 때 이 수당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상한이 있죠. 캡, 그다음에 ceiling 있고 금액 같은 경우에 미국 사람들은 탑 라인이라는 표현도 최근에 쓰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한이 있죠. 반대로 ceiling, ceiling 캡 반대로 floor, 하한, floor 있고요. 삭제는 이미 담겨 있었던 걸, 수록됐던 걸 없앤다는 얘기죠. 딜리트가 되고 누락은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가 않고 빠지게 되는 거죠.
omission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So the grounds to recognize and monetarily compensate for compensate the military senior members for the or overtime work hours have been codified. 자, 근거. 어떤 활동을 할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근거, grounds, foundation, basis 이렇게 되죠. 자,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 이렇게 들어가면 그 증거 이렇게 사후 성격에 이걸 입증해 주는 거죠. evidence라고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So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6th, the decree on the overtime work allowance for service members has recently been partially revised. 전체적으로 많이 대폭 뜯어고치는 개정이 있고요. revise. 그다음에 수정이 있죠. 조금 소폭 손으되는 수정 amendment. 그리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시정은 correctio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훈령이란 말은 그냥 오더로 쓰시면 안 되고요.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해서 명하는 그럴 때 쓰는 말인데 decree라고 반드시 해주시는 게 정책이 되겠습니다. Now, the gist is to get rid of the working time cap for overtime work allowance of some senior members, including the pilots on Air Force pilots on standby, the naval vessel crews, and those working at guard posts and general outposts of the army. 함정이 있죠. 그 큰 배를 군함을 얘기할 때 함을 쓰죠. 그래서 뭐 구축함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정과 주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조그마한 그 군함이죠. 단정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보트로 구분을 하고요. 주정은 이거보다는 좀 크고 함보다 작습니다. 크래프트로 군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정부터는 정식으로 군함 명칭도 부여가 되면서 깃발도 부여가 됩니다. 단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가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복합적인 말이죠. 작은 것과 큰 걸. 그래서 그걸 구분하지 않는 vessel이라는 말, 군에서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천드리고요. Now, in order to carry out, in order to make the economic compensation realistic for the senior members who maintain the readiness posture for a long period of time to conduct their operational missions, it is intended to boost their morale. 쭉 정리를 해보시죠. 비상이 있죠. usual한, normal한 상황이 아닌 emergency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유사시는 이제 in case of emergency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응급은 병원에서 쓰는 말이죠. medical emergency. 자, 위급은 위태롭고 긴급하다는 얘기입니다. exigency. 자, 그다음 urgency. 그리고 상황이 급변하는 사태. 이쪽은 contingency. 이건 우발 상황이나 돌발 상황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contingency 해주시고요. 자, 작전이 있고 그 밑에 임무, 미션이 있고 그걸 세분화해서 과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ask 분해. Comparing the provisions, the old and new provisions, the changes are as follows. The work time cap
cannot exceed 100 hours per month or 8 hours per day. However, the cap for overtime work orders, however, can be adjusted within the scope of the budget. From this, the first sentence will disappear, and now will change to a sentence indicating that the defense minister can adjust the hours for work orders so that the overtime work allowance can be paid out within the scope of budget. 작전의 범위라고 해서 이 범위라는 말이 레인지가 있고 스코업이 있죠. 두 가지 말을 사실 비슷한 의미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도 그냥 쓰기도 하는데요. 군에서는 이 레인지를 쓰게 되면 정말 해석이 많습니다. 잘못 쓰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 항속거리로 쓰고 또 훈련장이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레인지 자체를 그냥. 그리고 또 사거리라는 의미도 있죠. 미사일 같은 거 쏠 때. 그래서 작전 범위 같은 거를 보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스코업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scope of operation. 그래서 여기다 scope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Now they have also expanded the waiver list for applying the work time cap. 대상으로 하면 이제 명사 형태로 뽑으면 어떤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그런 쪽에는 eligibility, 그 다음에 특수한 자격을 또 요구하는 그 중에서도 qualification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subject to로 가는 어떤 강요를 당하는 그런 식일 때, 강제 성격일 때, 여기서는 그거는 아니겠죠. subject to는 아니겠고, 그러면 그 둘 중에 eligibility나 qualification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좀 헷갈리면 그 둘 중에서 또 골라야 되거든요. 골라야 된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 전체 똑같이 모든 군인들에게, 모든 간부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을 해준다기보다는 사람마다 근무 시간 다르고 뭐 상황다가 다르고 그러겠죠. 그런 그 식의 이제 각자 따로따로 케바케로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는 퀄리피케이션을 쓰니까 여기서는 퀄리피케이션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골치 아프면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 명이 대상이 되죠. 그러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리스트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재 대상 같은 거 있죠. 국제사회에서 여러 국가들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그럴 때도 sanctions list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 A와 B가 있었다고 치면,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A에게만 이제 적용을 했는데 B에게까지도 이제 확대 적용을 하겠다. 이런 식일 때는 extend라는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extend A to B, extend something to B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And they have also added the workers on standby to the list for maintaining the 24/7 readiness posture in order so that they can be rapidly sent in case of emergency. 투입이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가끔 여기서 인젝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동전 같은 거 어디에 투입할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거 말고, 전장 같은 데에서 군인 관련해서 투입할 때는 그냥, send in이 제일 무난하고요.
이런 식으로 장소가 있죠. 전투를 수행하는 장소가 지적이 딱 지목이 되면서 이곳에 집어넣는 투입이 될 때는 insert라는 말을 씁니다. inject 말고요. insert it into the battlefield 이렇게 잡아주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초근 보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